당신이 앉아있어야 할 운전석이 비어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 누가 몰고 있나요? 출근 시간이 되면 기계처럼 몸을 움직이고 눈에 익은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며 마치 정해진 경로를 반복하는 자율주행차처럼 살아가는 하루. 그렇게 달리고는 있지만 문득 멈춰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방향이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이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걸까? 우리는 모두 운전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멈춰서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 문득 누군가의 말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의 버스이며 그 운전자는 반드시 당신이어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존 고든의 에너지 버스가 전하는 삶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에너지 버스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아보자는 책이 아닙니다. 삶이 꼬인 사람, 사람들에게 치이는 사람, 성공을 했지만 공허한 사람, 아무 일도 안 벌어져서 우울한 사람까지 모든 인생의 버스가 한 번쯤 고장날 때 다시 시동을 걸게 해주는 책입니다. 책 속의 주인공 조지도 이야기의 시작에서는 그랬습니다. 회사의 실적 압박, 가정에서의 갈등, 고장난 자동차. 그는 매사에 짜증을 냈고 운이 없다며 세상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차를 대신해 우연히 오르게 된 에너지 버스에서 그는 전혀 다른 삶의 법칙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운명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당신도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상처받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에너지 버스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버스를 스스로 몰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영상은 지금 인생이 막힌 사람들에게 핸들을 다시 손에 쥐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힘들었던 날들을 불행으로 기억하지 않고 연료로 바꾸는 방법. 낯선 도로 앞에서 두려움 대신 내가 정한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방법. 이제 당신의 인생 버스에 에너지를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왜 늘 타이밍이 안 맞을까? 왜 저 사람은 잘 나가고 나는 제자리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치 숙명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에너지 버스는 말합니다. 삶의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2 더하기 P는 5. E는 이벤트, 즉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P는 퍼셉션,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 O는 아웃컴, 결과입니다. 이 공식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운처럼 일어나기 때문이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별, 속수무책인 실패, 얻지 못한 기회.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입니다. 결과는 바로 그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한 엔지니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실력 있는 개발자였고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이유도 듣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화가 나고 억울했답니다. 나만 희생양이 된 거야. 이건 불공평해. 그는 그렇게 며칠을 불만 속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다. 그는 매일 아침 하루에 1시간씩 자기만의 앱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3개월 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가 만든 앱은 실리콘밸리의 투자회사에서 주목을 받았고 그는 자신만의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해고는 사건이었고 나의 해석은 출발이었습니다. 에너지 버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건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각도를 바꾸는 건 오늘 당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그 사건이 사실은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는 당신에게 줄 선물을 들고 온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났던 순간은 순탄했을 때가 아니라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삶이 엉켰다고 느꼈을 때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다 보면 이전보다 훨씬 깊은 통찰을 얻게 되죠. 그리고 에너지 버스는 이런 질문을 삶에 새겨 넣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료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이 설령 불행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당신이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공식이 바로 2 더하기 P는 5입니다. 직장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기운이 참 안 좋아. 혹은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주변까지 무겁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괜히 따뜻한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이건 단순한 인성 차이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버스는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너지는 감염된다. 한 공간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 오가는 순간 그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거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낸다면 그 기운은 옆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를 건네거나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하면 주변이 말없이 밝아집니다. 에너지는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언어입니다. 미국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적인 에너지에 감염된 근로자는 2200만 명. 그들이 일으키는 연간 생산성 손실은 3천억 달러. 하나로 약 300조 원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기업 손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말, 태도, 표정 하나가 조직 전체의 흐름을 흔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지금 어떤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인가? 누군가가 나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 덕분에 힘이 났다라고 기억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괜히 기분이 가라앉았다라고 기억할까요? 이 질문은 꽤 불편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버스는 이 질문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하루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근 시간 한 남자가 들고 있던 커피를 엎질렀습니다. 커피는 바닥에 쏟아졌고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났죠.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짧은 한마디. 그 말을 들은 한 남성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고 또 다른 사람이 함께 바닥을 닦았습니다. 10초 전 냉랭했던 지하철 플랫폼은 조용한 미소와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 연쇄 반응입니다. 하나의 긍정이 여러 사람의 하루를 바꾼 사례. 에너지 버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퍼뜨리는 에너지는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더 오래 기억된다. 직급이 높고 성과가 뛰어나고 말을 잘해도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소박하더라도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감염되는 쪽이 아니라 전파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긍정의 에너지는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유지됩니다. 그냥 좋은 기분이 드는 날에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건 리더가 아닙니다. 그건 날씨에 따라 변하는 기압과 같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 기분과 무관하게 긍정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아침 인사를 먼저 건네는 사람, 고맙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괜찮아? 라고 묻는 사람, 회의 중 누군가를 응원해주는 사람.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모는 버스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드립니다. 나는 에너지 감염자인가, 전파자인가? 그 답은 오늘 당신이 첫 번째로 내뱉은 한마디, 그 말 속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의 버스입니다. 출발지는 정해졌고 목적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당신 혼자 그 버스를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 문제는 그 버스에 누가 타고 있느냐입니다. 에너지 버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버스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 한번 정면으로 마주하면 꽤 불편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늘 함께 있는 동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조언들. 그중 누군가는 당신의 엔진에 연료를 붓고 있고 누군가는 그 안에 모래를 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원래 그런 거야.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끊을 수는 없지.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을 아무 비판 없이 곁에 두는 건 내 인생의 핸들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업을 준비하며 밤마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하던 친구에게 그 열정을 보여줬죠. 돌아온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거 되겠냐? 현실을 좀 봐. 그냥 공무원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말들은 그 청년의 기세를 무너뜨렸고 자신감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그 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들 곁으로 이동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스타트업은 6개월 만에 국내 청년 창업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을 바꾸니까 속도가 바뀌더라. 에너지버스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부정적인 승객은 내리게 하라. 처음 들으면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냉정한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CEO입니다. 그리고 CEO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와 일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지를 동승자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내 꿈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지 불만을 품지만 정작 그 꿈을 입 밖으로 꺼낸 척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혼자만 알고 있거나 말해봤자 비웃을까 봐 숨겨두거나 알아서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전은 말하지 않으면 공유되지 않습니다. 공유되지 않으면 버스는 방향을 잃고 각자 다른 곳을 향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는 약속이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당신이 향하는 곳을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한다.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나는 지금 이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 당신의 진심은 말보다 더 멀리 가고 그걸 들은 사람들 중 누군가는 조용히 당신 옆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많은 동승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방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꿈을 조롱하는 사람 대신 같은 속도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릴 사람, 그들을 당신의 버스에 초대하세요.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태우고 갈 것인지, 누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넬 것인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그들과 나눌 것인지, 이 선택이 당신의 인생 버스에 새로운 추진력을 안겨줄 것입니다. 긍정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모두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긍정은 금방 꺼집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이 꼬이고 사람이 실망시키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그 긍정도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가 봐. 긍정은 나랑 안 맞아. 그런데 에너지버스는 여기서 단 하나의 메시지를 다시 꺼냅니다. 긍정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다. 당신은 매일 엔진에 연료를 넣습니다. 그래야 버스가 달리죠. 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감정 연료는 그날 다시 채워야 합니다. 책에서는 그 훈련을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매일 아침 노트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내가 퍼뜨릴 에너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그날의 표정, 말투, 눈빛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를 떠올립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멋지게 마무리한 미팅, 햇살 아래에 산책한 조각, 이 작은 기억이 다음날 아침의 연료가 됩니다. 긍정은 의지만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습관화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 수고했어요를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오늘 어땠어? 를 먼저 묻는 사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이 긍정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에너지버스는 성공의 조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분이 아니라 태도.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여행은 단 한 번뿐이다. 흠뻑 즐겨라.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운전석은 비어 있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준 루트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습니까?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누군가의 말, 상처, 실패로 인해 조종당해왔다면 이제는 그 핸들을 당신 손에 다시 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핸들을 쥐는 순간 당신의 인생 버스는 새로운 노선을 타게 될 겁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에너지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에너지버스는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을 다시 점화시킵니다. 당신은 이제 기다리는 인생을 떠나 달리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켜졌습니다. 버스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승자도 정해졌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